안녕하세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기출문제풀이 도전 15일차입니다.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작업장의 청정도 등급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작업실과 청정공기순환, 그다음 관리 기준에 대한 내용이에요. 클린벤치, 원료 측량실, 포장실, 화장품 내용물이 노출되는 작업실, 내용물 보관소에서 청정 공기순환이 몇 회 이상이고, 그리고 관리 기준이 낙하균과 부유균에 대한 기준을 골라라 라는 내용이고, 올바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공부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정도 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 있어요. 청정도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클린벤치예요. 이게 가장 지켜줘야 되는, 가장 엄격해야 되는 시설이죠. 여기는 20회 이상 또는 차압 관리가 필요하고요. 프리필터나 매드필터, 헤파필터가 필요해요. 그리고 온도 조절도 필요하고요. 또한 관리 기준은 낙하균 10개, 시간당 10개 또는 부유균 20개, 떠다니는 균이 20개 이상 되면 안 되고 떨어지는 균도 시간당 10개 이하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를 착용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1등급의 클린벤치예요. 화장품 2등급에는 화장품 내용물이 노출되는 작업실이죠. 내용물이 노출되기 때문에 좀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네, 여기는 10회 이상의 청정 공기 순환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당 10회 이상 프리필터, 매드필터, 그리고 필요시에는 헤파필터가 들어가면 되고요. 분진 발생할 경우에 주변에 양압이나 제진 시설을 해줘야 돼요. 또한 낙하균은 30개, 시간당 30개 이하, 그 다음에 부유균, 떠다니는 균은 1평방미터당 200개 이하여야 됩니다. 또 3등급으로는 화장품 내용물이 노출 안 되는 곳이죠. 이미 포장이 된 곳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는 차압 관리만 해주면 되고요. 프리필터 온도 조절만 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4등급은 일반 작업실이죠. 보통의 작업실을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포장재를 보관한다거나 원료를 보관한다거나 탈의실이라던가 실험실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는 환기장치만 해주면 되죠.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작업장의 청정도 등급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골라볼까요? 1번 클린벤치는 1등급으로서 청정 공기 순환은 20회 이상이고 낙하균 10개 또는 부유균 20개. 네, 요거는 관리 기준으로는 맞죠. 두 번째, 원료 측량실 같은 경우에는 2등급이죠. 그래서 환기장치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번에 원료 측량실은 2등급이죠. 그래서 환기장치 있어야 되고요. 10회 이상의 청정 공기 순환을 해야 하고 낙하균이 30개 또는 부유균이 200개 이하여야 되죠. 또 3번의 포장실은 3등급에 해당이 되고요. 10회 이상이 아니고 공기청정은 차압 관리만 해주면 되고요. 또 개니, 포장재의 외부 청소 후 반입. 네, 요거는 맞는 거죠. 자, 4번에 화장품 내용물이 노출되는 작업실이죠. 노출 안 되는 작업실은 3등급인데 노출되는 작업실은 2등급이었죠. 그래서 차압 관리도 해줘야 하고 부유균은 청정 공기순환 10회 이상이어야 되죠. 그리고 낙하균 30개, 부유균 200개. 요거 맞네요. 4번. 5번에 내용물 보관소. 이것은 4등급이었죠. 4등급이었고 공기청정 순환은 20회 이상 아니죠. 환기장치만 하면 됐죠. 그리고 관리 기준은
낙하균 10개, 부유균 20개. 요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기에서 기준 일탈 폐기 처리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보기에서 보시면 기억은 기준 일탈 조사, 니은은 기준 일탈 처리, 디귿은 시험 검사 측정에서 기준 일탈 결과가 나옴, 리을은 기준 일탈 제품에 대한 불합격 라벨 첨부, 미음은 시험 검사 측정이 틀림없음을 확인, 비읍은 폐기 처분, 시옷은 격리 보관이죠. 여기서 보면은 폐기 처리 과정이잖아요. 폐기 처분이 가장 나중에 나오겠죠. 그래서 비읍이 가장 나중에 나와 있는 것은 1, 2, 4번이에요. 그러면 3번과 5번은 아니겠죠? 자, 보면은 시옷 격리 보관한 후에 폐기 처분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기준 일탈이 나와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디귿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되겠죠. 네. 시험 검사 측정에서 기준 일탈 결과가 나와야 하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해야겠죠. 기준 일탈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은 검사를 해야겠죠. 검사를 한 것이 틀림없다고 확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기준 일탈 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불합격입니다. 기준 일탈 제품에 대해서 불합격입니다라는 라벨을 첨부를 하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순서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시험 검사 측정에서 기준 일탈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기준 일탈 조사를 하게 되고, 시험 검사 측정이 틀림없다라고 확인이 되면 기준 일탈 처리를 한 후에 격리 보관을 하고 폐기 처분을 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천연 화장품의 용기와 천연 화장품의 용기와 포장에 사용할 수 없는 재질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보기를 보면 기억이 폴리염화비닐, PVC라고도 하죠. 니은의 AS 수지, 디귿의 폴리스틸렌폼, 리을의 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라고도 합니다. 미음의 스테인레스 스틸, 비읍의 폴리스티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여기서 이 용기와 재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폴리염화비닐을 살펴보면은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PVC 제품이고 천연 화장품의 용기로 사용이 되기에는 독성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자재로는 사용이 되지만 천연 화장품 용기 포장으로는 사용하면 안 되겠네요. 자, AS 수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장품 용기라든지 텀블러, 그리고 어린이용 컵 이럴 때 사용되는 수지 제품이고 항균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천연 화장품의 용기로 적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폴리스틸렌폼 같은 경우에는 건축자재, 지붕 단열재 같은 것으로 사용되는 재질이에요. 천연 화장품의 용기로 사용이 됐을 경우에는 독소 제품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폴리스틸렌폼은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용으로도 가장 많이 쓰이죠. 텀블러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이것도 천연 화장품의 용기로는 사용이 적절하다고 보겠어요. 보온 보냉이 잘 되고 항균성이 잘 유지가 되는 제품이죠. 폴리스틸렌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 제품 같은 걸 말하고요. 필름, 좀 두꺼운 필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제품으로도 용기와 포장을 만들 수 있으나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겠죠. HDPE, 고밀도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가볍고 그리고 불투명한 제품으로 화장품 용기에 널리 쓰이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문제로 돌아가 보면 이 PVC 같은 경우에는 안 된다고 했죠. 폴리스틸렌폼도 안 된다고 했어요. 이건 보통 건축 자재로 쓰이고 독성 성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회수 대상 화장품을 회수하고 폐기한 후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되는 문서로 보기 중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보기엔 뭐가 써 있냐면 기역 폐기 확인서, 니은 회수 확인서, 디귿 평가 보고서, 리을 폐기 신고서, 미음 회수 계획서. 여기서 폐기 확인서랑 폐기 신고서 이게 두 개 다 해야 되는지 좀 의문이 들죠. 그런데 폐기 신고서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리을은 아니죠. 리을은 아니에요. 그러면 1번과 5번 중에 하나인데요. 회수 확인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회수 확인서죠. 회수 확인서 해야 되고요. 회수 계획서는 폐기한 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회수 계획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미음도 제거를 하면 1번이 정답이네요. 폐기 확인서, 회수 확인서, 평가 보고서.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기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표기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에 보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살펴볼게요. 기역 A 성분, B 성분, C 성분, 향료, 쿠마린, 리날룬 순으로 표기되어 있고요. 니은 A 성분, B 성분, C 성분, 향료, 가로 열고, 쿠마린, 리날룰, 가로 닫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향료에 이렇게 표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니은은 일단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니은을 골라보면 네, 디귿 살펴볼게요. A 성분, 향료, B 성분, C 성분, 쿠마린, 리날룬, 가로 열고 함량순으로 기재, 가로 닫고. 네, 함량순으로 기재하는 거 맞죠? 자, 리를 보면은 A 성분, B 성분, C 성분, 리날룰, 쿠마린, 향료. 굳이 확인하자면 리을이 가장 적절하게 표기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음, A 성분, 향료, B 성분, C 성분, 쿠마린, 리날룰, 가로 열고 알레르기 유발 성분, 가로 닫고. 네, 여기서 가로 열고 알레르기 유발 성분, 가로 닫고 이건 자체를 넣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한 향료가 맨 앞으로 나오는 것도 안 좋아요. 그래서 미음도 아니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CGMP의 규정 중 작업장에 사용되는 세제의 종류와 사용법에 대해서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1번 계면활성제는 세정제의 주요 성분으로 이물을 제거한다. 알킬 설페이트 등이 있다. 네, 맞죠. 알킬 설페이트가 계면활성제에 해당이 됩니다. 2번 금속이온 봉쇄제는 세정 효과를 증가시키며 소듐 글루코네이트 등이 있다. 네, 맞습니다. 이것도 소듐 글루코네이트 금속이온 봉쇄제죠. 3번 유기폴리머는 세정제 잔류성 남아있는 것을 성질을 강화시키며 셀룰로즈 유도체 등이 있다. 네, 셀룰로즈 유도체는 유기폴리머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4번 용제는 계면활성제의 세정효과 증대의 특성이 있으며 글리콜, 벤질, 알코올 등이 있다. 네, 글리콜이나 벤질 알코올이 세정 효과를 증가시키죠. 5번 표백 성분은 색상 개선과 살균 작용이 있고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4급 암모늄 화합물이 있다. 대표적인 것은
4급 암모늄 화합물이 아니고 활성 염소를 통해서 색상 개선과 살균 작용을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표백제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5번이 아닌 것으로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4급 암모늄 화합물은 살균 보존제, 살균될 수 있게 보존해주는 그런 제품, 그리고 정전기 방지제에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CGMP의 규정 중 세척 후에 환정하는 방법의 린스 정량법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 이것은 린스가 적정량 들어갔느냐, 세척 후에 린스가 얼마나 잔존해서 남아있느냐, 이런 것을 기계 분석법을 활용해서 확인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1번에 린스에게 최적 정량을 위해서 HPLC,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기체를 주입을 해서 거기에 린스가 최적 정량 측정을 하는 건데요. 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를 활용해서 린스에게 정량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잔존물의 유무를 판정하기 위해서 박층 크로마토그래피법의 간편 정량법을 실시한다. 네, 박층 크로마토그래피는 그 린스물을 담아놓고 TLC 플레이트 판에 잔존물에 흡수되는 속도와 분류되는 원료를 파악해서 간편하게 어떤 성분들이 있는지를 판정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볼펜도 점을 찍어서 물에 넣어 놓으면 이게 물이 점점 흡수되면서 사인펜 원래 검정색에 들어있는 뭐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이런 것들이 시차별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것도 그게 박층 크로마토그래피법인데 그 TLC 플레이트판에 린스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를 간편하게 정량할 수 있는 그러한 실험 방법입니다.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에는 린스액 중에 총 유기탄소 측정기로 측정한다. TOC라고 하는데요. 네, 요것도 탄소량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이 린스액의 탄소 함유량을 파악하는 측정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고요. 4번에 UV를 흡수하는 물질의 잔존 여부 확인. 네, 요거는 빛이 투과되는 거에 따라서 UV를 흡수하는 흡수 분광기가 있거든요. UV 분광기. 분광기를 통해서 어떤 성분이 있는지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맞습니다. 5번에 천 표면의 유무로 세척 결과를 판정하는 거. 이것은 흰 천이나 검은 천에다가 잔유물이 어떤 거가 남느냐, 세척하고 나서 어떤 거가 남느냐에 따라서 린스가 어떤 성분이 있나를 파악하는 건데요. 이거는 닦아내기 판정이라고 하는데요. 린스 정량법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화학적인 지식이 좀 기반이 돼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화학적 기기 분석을 조금 더 공부하면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화장품의 품질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성분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1번 생물학적 유효성, 미백이고 알부틴 나이아신아마이드를 사용한다. 네, 미백에 활용되는 것이 생물학적 유효성, 효과가 있는 거죠. 2번 화학적 유효성, 자외선 차단이며 옥시벤존을 사용한다. 네, 자외선 차단의 유효성인데 옥시벤존은 유기자차죠. 유기자차 자외선 차단제
성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효과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3번 화학적 유효성은 자외선 차단제로서 티타늄 옥사이드, 징크 옥사이드이다. 네, 이것은 무기자차죠. 무기자차는 물리적으로 피부에서 반사를 시켜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학적 유효성이 아니라 물리적 유효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연결이 잘못된 것 같아요. 4번 마저 읽어볼게요. 4번 생물학적 유효성. 주름, 아데노신이 효과가 있다. 네, 맞죠? 또 5번은 심리적 유효성으로 향에 의한 기분의 완화, 자스민 향료를 사용했다. 네, 심리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CGMP의 규정 중 설비의 이송 파이프 설비를 할 때 지나가야 되는 이런 파이프 시스템을 말하는 거겠죠?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찾으시오. 1번 파이프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동안 가득 차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배출하도록 고안되어야 함. 네, 그래야지 잔류가 남지 않으면서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겠죠? 맞고요. 2번, 오염시킬 수 있는 막힌 관, 데드레그스가 없도록 해야 한다. 네, 오염시키게 되는 관이 되면 썩거나 세균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겠죠. 네,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3번, 파이프 시스템은 축소와 확장을 최소화하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네, 축소되거나 확장이 되면 정확한 정량이 이동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게 최소한이 되도록 항상 고정되어 있도록 보완이 돼야 되겠어요. 네 번째, 메인 파이프에서 두 번째 라인으로 흘러가도록 밸브를 사용할 때 밸브는 데드락을 방지하기 위해 주 흐름에 가능한 가깝게 위치해야 한다. 네. 그 다른 라인으로 흘러갈 때는 한다면은 같은 양이 새거나 아니면은 정확한 측정이나 정확한 환기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측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그 데드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오염이 되지 않도록 주 흐름에 가깝게 위치를 해야 되겠죠. 네, 4번도 맞네요. 자, 그리고 5번 밸브를 많이 설치해서 조절이 쉽게 되도록 한다. 네, 밸브를 많이 설치하면 설치할수록 오염될 수 있는 오염의 소지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밸브는 적게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모발에 대한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네, 1번 모발의 주기는 성장기, 휴지기, 퇴행기를 반복한다. 2번 모모세포는 모유두 조직 내에 있으면서 두발을 만들어내는 세포이다. 3번 모유두는 모세혈관이 엉켜 있으며 이를 통해 두발을 성장시키는 영양분과 산소를 운반하고 있다. 4번 모수질은 두발 중심 부근의 공동, 그러니까 속이 비어있는 상태의 부위이다. 5번 큐티클층과 외곽에는 에피큐티클층이 있고 단백질 용해성이 약품, 친유성 알칼리 용액에 대한 저항성이 가장 강한 성질을 나타낸다. 네, 모발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모발에는 구조가 전체적으로 모세혈관이 지나가고 이 모모세포를 통해서 이 모유두의 영양분이 전해지죠. 그래서 모발이 윤기 있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모발을 전체적으로 감싸는 것을 모낭이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자란 이 모발은 표피의 밖으로 나왔을 때 모발이나 털을 구성하게 되고요. 영양분과 얘네들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면은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성장기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과도기, 이건 퇴행기,
라고도 하는데요. 점점 이제 힘이 없어지는 거죠, 얘네들이. 힘이 없어지고 모발이 얇아져요. 그러면서 점점 힘이 없어지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에 휴지기를 맞게 됩니다. 이제 휴지기를 맞게 되면 모발이 이제 뽑히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새로운 모발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반복해요. 반복. 그래서 성장하고 퇴행하고 휴지기 이 세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모발의 표피 밖에 나와 있는 모발의 단면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핵이, 모발에 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운데 핵이 있는데 여기는 비어 있어요. 뿅 하고 비어 있어요. 이것이 모수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피가 되고 살이 붙어 있는 그 부분이 모피질이 되겠죠. 그리고 피부처럼 가장 각질이 있는 표피가 있는 부분을 목표피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문제로 돌아가 볼까요? 자, 그러면 1번의 모발의 주기는 성장기, 휴지기, 퇴행기를 반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성장기, 퇴행기, 그 다음에 휴지기죠. 네, 요것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네요. 네. 나머지 모모세포는 모유두 조직 내에 있으면서 두발을 만들어내는 세포, 영양을 전달해주고 모유두에서 공급하는 역할을 하죠. 3번 모유두는 모세혈관과 엉켜있고 이를 통해 두발을 성장시키는 영양분과 산소를 운반하는 거 맞죠? 그리고 4번의 모수질은 두발 중심 가운데 뽕 뚫려 있는 속이 비어 있는 상태이죠. 또 5번의 큐티클층의 최외곽은 표피죠. 목표피이고 여긴 에피큐티클층이 있고 네, 얇은 막의 큐티클층이 있죠. 이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단백질은 침유성, 알칼리 용액에 대한 저항성이 그 반항이 강한 성질이 있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표피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피부에 대한 이야기네요. 1번 피부 장벽을 구성하여 외부 이물질의 침입을 막는다. 네, 맞네요. 2번 멜라닌을 합성하고 보유하여 피부색을 나타내고 자외선을 방어한다. 네, 멜라닌은 표피의 기저층에 있는 것이죠. 3번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피부에 탄력을 부여한다. 네, 콜라겐이 있는 부위는 어디죠? 진피예요. 표피가 아니라 진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표피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답이 3번이겠네요. 네, 4번 각질세포는 케라틴 단백질이 주요 구성 성분이 있다. 네, 각질세포는 케라틴이 맞죠. 손톱과 발톱도 케라틴 단백질이 주요 구성 성분과 같죠. 자, 5번 천연 보습 인자 성분, 이건 NNF, MMF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세라마이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얘네들이 수분의 증발을 억제한다. 네, 5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문제는 CGMP의 규정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았네요. 네, 다소 어려운 부분은 좀 있었지만은요, 그래도 열심히 풀어보았습니다. 우리 합격을 위한 그날까지 화이팅! You told me more than once to show you my intention. My brain gets blocked at times, but now